클로징 배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한 95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500억 원이 채 안 되는 물량만 던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코스피는 2,557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총 1, 2위 단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으로 인해 지수상으로는 조금 평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0.3%의 내림세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짚어볼게요. 이상엽 이사, 유창희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두 가지 주제를 골라봤고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이런 장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자동차주, 일단 현대차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다수의 이제 부품주 쪽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FOMC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할까? 반등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눈에 띄게 성과를 보여줄 만한 기대주는 무엇일까? 세 가지 종목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좀 현대차의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동차 섹터에서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 있을까요?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머릿속으로 좀 복잡했었는데 네. 어쩜 이렇게 많아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현대차의 긍정적 소식들이 몇 개가 있고 그 플러스 알파로 있는데 조지아주 공장의 일정이 2025년에 완공 양산이었는데 이거를 좀 앞당기려고 하는 그 일정이 또 중요하게 오늘 또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단협 최종 타결이 됐고 오늘 임단협 조인식이 있었다는 거, 요게 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자동차 파업, 정말 뉴스 정말 많습니다. 요게 보니까요, 하루에 지금 추정으로 하루에 한 3,200대가 좀 생산이 차질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요거에 또 이제 반사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달 8월 달에 자동차 생산이 10년 만에 30만 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8월만 놓고 보면은 작년 8월과 비교했을 때 9.6%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루 이틀 전 얘기인데 또 시장이 오를 때는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어서 이제 다음 달에 중요한 일정이라서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선 회장이 10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할 거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석유 아니고 전기차에 관심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중동의 첫 생산 기지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그 구체적인 기대감이 다음 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이번 주에 나온 거여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은 자동차주가 물리면 오래 간다고 자신은 이제 진입 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종목부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선택해서 3개씩 종목 골라주셨고요. 탑3 안에 들어간 종목은 이상엽 이사의 에코플라스틱, 서현이와 현대모비스가 있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SL 현대차, MS오토텍을 골랐습니다. 현대차랑 SL까지는 그래도 각각 부품 그리고 완성차 안에서의 거의 대장 시총이잖아요. 고르신 기준이 있을까요? 왜 웃으세요? 자동차주가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현대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현대차가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가야지 다른 부품주도 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가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져야지 부품주들이 가는 것이고, 2차 전지가 가려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가줘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대차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다시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달 반 정도 바닥을 한 18만 원 중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SL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전구 안 쓰죠. 다 LED고 맞아요. 이게 거의 차 다 도배를 하다시피 사용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노란 백열등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다마라고 하죠. 근데 상당히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또 SL은
전기차 부품주하고 좀 다르게 내연기관차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MS 오토텍은 이제 약간 테슬라향이죠. 맞아요. 핫 스태핑 공법.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약간 가볍게 해주기 위한 공법인데 어쨌든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많아진다라는 거, 가격을 인하를 했든 뭘 했든 많아진다라면 MS 오토텍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자동차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현대차예요, 기아예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리스트에는 기아가 없어요. 혹시 그게 아직 노조 협상이 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아는 4순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뭐 현대차, 기아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아직도?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 매장을 갔다 와서 네. 그냥 현대차를 선택했어요. 너무 이거 개인적인데? 괜히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기아와 현대 매력도는 비슷하다라는 거였고요. 약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상엽 이사님의 선택은 어떤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마지막까지 탑3 순위를 고치셨다고 들었는데 네.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차 부품주 중에서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좀 2, 3순위에 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1순위로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목군들 좀 이렇게 왜 뽑았는지 뭐 짧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플라스틱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 오늘 상승 이유 그 배경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그 일정이 앞당겨진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그쪽에 동반된 차 부품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8개밖에 안 됩니다. 정말 뭐 차 부품사들 뭐 상장한 기업 많지만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포함되는 게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랑 그 3개 중에 오늘 서현이아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플라스틱 그래서 뽑았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과대 낙폭이고 또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함께 뭐 뽑긴 했지만 서현이아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났죠. 네. 1분기 실적 정말 좋았고 그런데 에코플라스틱은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제 3개 중에 또 한 종목으로 뽑았는데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그 8개 부품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적자 사업부 수소 쪽을 이제 현대차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근데 좀 수소차가 또 안 팔리고 있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또 현대차가 또 시너지를 뭐 내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네, 3개를 뽑아봤고 제가 이제 기아차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저는 뽑진 않았지만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급만 놓고 봐도요. 현대차는 9월 달만 놓고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한 300억 원 전후로 모두 사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9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어요. 수급만 놓고 봐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관의 순매도 3위 종목이 기아입니다. 현대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ETF 제외하면 3위라는 거. 근데 이게 좀 왜 다르냐? 그 6월 달에 신차였던 네. EV9 지금 안 팔립니다. 네, 사전 예약이 지금 10,000대가 넘었었는데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점점 판매 대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8월 달에 500대도 안 팔렸거든요. 그 6월 달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고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이게 안 팔려서 그럴 것 같은데 임직원한테는 우리 최대한 30% 할인해 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 1년 전의 차량이 아니고 지금 2, 3개월 전에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우리 홍보 목적으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홍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잘 팔리면 안 그러죠. 안 그러죠. 할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신차 출시 EV9 근데 뭐 품질 문제 뭐 1억에 가까워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돌리는 모습도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급과 EV9 쪽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V9의 판매 저조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앞서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금리가 높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누가 자동차를 많이 바꾸냐. 네. 실제로 현대차의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도 좀 컸었는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보면은 또 피크아웃 우려가 좀 벗겨졌다라고 평가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지금 이 자동차주를 저희가 선택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자동차 섹터를. 이것도 또 개인적인 아니죠? 왜냐면은 네. 지금 엄밀히 따지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주가는 오른 게 전혀 없었어요. 네. 뭐 또 얘기 나오는 게 실적 피크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올 1분기 나올 때마다 실적이 피크일 수 있어. 금리 오르고 있는데 똑같은 회묵은 논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도 힘들 것이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작년 그 하반기 이후에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지금 계속 올라서 뭐 10%를 앞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금리는 정점이라는 인식이 벌써 올해 내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게 방금 이상혁 이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8월 대비해서 올 8월 달 생산량이 많았어요. 네. 차가 잘 팔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거겠죠. 생산이 줄었다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7월달, 8월달, 9월달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출 동향 봤을 때 매번 수출률이 증가되는 섹터가 자동차, 조선, 엔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실적 피크 우려감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엽 이사님의 에코플라스틱의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5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인 SL의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 게 뒤에 할 이야기가 많아서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지 않을까요? 과연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안에서 시장이 오를까? 종목들이 빛을 발할까? 이사님은 에코프로와 클리오, SP시스템을 각각의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심텍과 FNF, 덕신하우징을 꼽았습니다. 좀 유창희 본부장님의 선택은 의외인 것들이 있어요. 덕신하우징도 살짝 의외고요. 네. 그리고 심텍이 탑픽인 것도 좀 의외예요. 네. 저는 이제 FOMC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선 다 예상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 시장에 좀 충격받을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거였으면은 뭐 이미 벌써 크게 조정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좀 고르게 섹터별로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어쨌든 FOMC가 좋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뭐 지난번도 이틀 만에 뭐 한 2% 넘는 주가 지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265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섹터 갈 것인가? 2차 전지가 갈 것인가? 반도체가 갈 것인가? 전 둘 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고점대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군들은 반도체가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그동안 한 달, 두 달 정도 못 갔고 2차 전지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도 모두 나왔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FNF는 결국에는 이제 그 황금절 연휴 네. 중국인들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꼭 FOMC가 만약에 안 좋게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FNF처럼 약간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막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신하우징은 우크라이나 뭐 네옴시트 관련해서 관련주인데 오른 게 없어요. 유창희 본부장님이 그런 테마도 보십니까? 볼 때가 있죠. 근데 네.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오늘 약간 4%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질 자리도 없고 만약에 뭐 후발주자가 됐든 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면 덕신하우징도 충분히 반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약간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구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심텍과 FNF 덕신하우징이에요. 근데 두 분의 종목이 겹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게 일단 탑픽으로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 있었던 대장주 중에서 못 간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골라주셨고요. 2등에서는 클리와 FNF, 중국 소비주로 고르셨습니다. 이상혁 이사님의 선택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인데 지난 일주일 전에 좀 하락이 컸었던 종목으로도 이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죠. 그때 종가가 90만 원 이하였는데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때도 지수가 880 지키려면은 8월 17일처럼
그때 중요한 거 지킬 때 에코프로가 9% 상승했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책임이 점점 진짜 중요하다. 근데 오늘도 880 지키는 이유가 네, 에코프로가 좀 해줘서 880을 지켰다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 에코프로 9월 기관 순매수 1위이고 3분기 좀 양극재 출하량이 좀 역대 최고, 또 이제 분기 QOQ로 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거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오는 상반기에도 매출액이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하반기에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기관이 9월 달에요. 하루만 빼놓고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9월은 굉장히 그 3분기 수익률 클로징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9월부터 계속 이렇게 산다? 네,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뽑았고요. FOMC 지나면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SP 시스템스는 이제 로봇인데 로봇 또 이제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 그 이제 일정도 있고, 그리고 뭐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10월이에요. 근데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지만 또 10월 5일 날 또 뭐가 있죠? 네, 현지 시간으로 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LSI 테크데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네. 또 이제 삼성의 로봇과 관련된 또 많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 그러면은 로봇은 하나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3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좀 다뤄볼 수 있는 종목까지 SP 시스템스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선택 안에서 반도체가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있긴 하지만 네. 신텍의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의 선택 내에 AI 관련주,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 지금 안 보입니다. 시장의 대세 아니었습니까? 시장이 대세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 좀 조정을 좀 한 7, 8월 좀 강하게 네. 주고 나서 뭐 오더컷 이야기도 있던데 딴 데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못 오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 보면 약간 삼성향 기업이라든지 삼성향. 네, 그리고 뭐 DDR5 혹은 뭐 HBM,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향이죠. 하이닉스 향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힘을 좀 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텍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그래도 버텨줬어요. 네, 전혀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 어저께 같은 경우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는다라면 한 45,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33,000원 정도 잡아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4,000원. 최근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오히려 신텍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네.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에코프로 가격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략은요? 네, 에코프로 제가 이제 93만 원대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올라서 이제 가격을 2번 고세 또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바꿔야죠. 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일단 9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뭐 1차 목표가는 108만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89만 9천 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뽑은 이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또 4분기에 또 전방 산업의 좀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이제 대규모 그 양극재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은 좀 기술적으로 빠졌지만 또 다음 주, 여기 뭐 벌써 이제 다음 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이 나온다. 그럼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3분기 양극재 출하량과 4분기 대규모 수주 기대감, 이 두 개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탑3 종목으로 봤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에서 오늘장 다시 반등하기는 조금 힘이 부족한데 그래도 2,558.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88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현재까지는 99%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오늘의 마감, 클로징 벨 플러스 장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거래가 많지 않은 거는 일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공백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 FOMC 회의를 또 앞두고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기에 조금 더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어떡할까 계속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벤트도 있고 여기에 수급도 받쳐주지 않는 시장. 그래도 오늘 우리 장 나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떠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전반적인 지수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들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9월의 FOMC 결과를 기다리며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물량을 다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하며 2,5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하면서 88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경계감과 관망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절차에 돌입했던 이 롯데손해보험이 매각가가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하락하며 2,8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과의 MOU 소식에 페노션 역시도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등지팜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보였고요. 14%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비스가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양자암호와 초전도체 관련한 기업 우리로 역시도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기업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중간 배당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에이블 CNC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아내며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토니모르 역시도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며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상한가까지 직행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파버나인입니다. 이 기업은 TV나 생활 가전, 이 외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016년 스마트 공정을 도입해서 공정 자동화에 나선 기업입니다. 지난 1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이 파버나인의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주가에 탄력이 받았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상한가까지 직행하며 5,26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미증시도 낙폭 키우다가 막판에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우리 증시도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고 여기에 빨간불도 모처럼 봤는데 이창인 본부장님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드라마틱한 건 코스닥이었고 코스피는 그냥 약보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아침에 플러스 0.2%, 장중에 마이너스 0.2%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장중 마이너스 2% 하락하던 게 마이너스 1%로 낙폭 줄였고요. 그 자동차 섹터가 상승을 좀 더 키웠습니다. 현대기아가 1% 초반이었는데 2%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전환됐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이 플러스에 스케이트 날 밀듯이 마감을 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미국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하게 된다라면 아마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화장품 관련된 ETF가 좀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같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기한? 그것이 네. 항상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더라고요. 네.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좀 화장품주들이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시장 안에서 좀 거래가 크게 붙었던 종목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임 비사님? 네, 거래 상위 종목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저희가 뭐 봤었던 종목에서 좀 특징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롯데 손해보험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틀 급등하면은 보통 이제 한 3일째는 가끔 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틀 동안 정말 강했는데 오늘 시가가 겨우 한 1.9% 상승에 그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의미 있게 좀 이제 장중에라도 좀 급등하려면은 최소한 5% 이상에서는 출발해야 되는데 좀 시가가 좀 약했던 부분이 오늘의 이와 같은
좀 이제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아래 꼬리는 달렸지만 또 어제 장대 양봉 그 캔들의 그 센터는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매각 이슈는 워낙 또 변수도 많기 때문에 뭐 관련된 뉴스 좀 팔로우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펜오션인데 많이 올랐어요. 기관이 지금 9일, 10일째 연속 매수를 하면서 또 하락 추세가 지난 3월부터 거의 한 6개월 하락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최근에 5G가 그렇듯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지 못한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 보니까 이제 돌립니다. 그 중심에 또 기관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BDI 상승 또 중국의 또 뭐 철강 감산 중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물론 계속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또 뭐 해운, 뭐 철강, 석유와 같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신규주에 좀 매수세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우둠 집합 거래량이 거의 1억 주에 육박하네요. 8,900만 주.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는 한 3천억 넘게 터진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했죠. 뭐 중입자 치료 관련된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여기 뭐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또 급등한 게 이틀 급등했으니까 이제 내일이 변곡점입니다. 네, 정말 좀 위아래 좀 변동성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이 난 분들도 좀 약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그 시점까지 와서 좀 여기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 있잖아요. 함께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로 양자 종목인데 함께 보시면 좋겠고 오늘 좀 움직였는데 좀 윗꼬리단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오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민감 안에서는 현대제철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철강이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하와 함께 좀 반대적으로 상승하는 그 모습,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현대제철의 흐름은 더 열어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9월 달 들어서 이제 철강 공급을 좀 줄이고 있죠. 그리고 가격 좀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같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전방 산업이 좋습니다. 자동차, 조선, 뭐 건설 섹터 모두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면 상당히 현대제철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현대제철이 아니라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완만한 상승세에 좀 이어갈 수 있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현대제철이 눈에 띄었고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 삼천당 제약과 PSK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에서는 뭐 유럽에서의 계약 파토 이야기 썰이 돌면서 통화를 해봤는데 무산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항상 이런 계약이 뭐 파기된다, 아니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좀 변동이 컸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고 PSK홀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 보면은 최근에 고점이 여기 한 10만 원은 이제 돌파를 안 됐지만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뭐 장중 고점 뭐 10만 7천 원 이렇게 보지 말고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 9월 초에 고점은 거의 뭐 이렇게 전고점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건요 10만 원을 좀 돌파했으면 좋은데 계속 윗꼬리만 한 3, 4일 달리고 꺾였다는 거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참 그 뉴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종가상 21선을 지키려고 한 거는 긍정적인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21선을 지키려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전고점까지 왔고 그런 밀리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에서 일단 21선 계속 지키는 게 종가상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도 기술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여기 3만 원은 돌파하고 안착이 좀 필요했었는데 좀 중요한 구간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 또 기관의 매도 기관이 7월 초부터 2만 원부터 계속해서 사왔는데 그런 주된 수급이 매도를 하면은 참 버티기가 어렵죠. 중요한 가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워낙 좋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인데 네.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25,000원 반등 시에 강하게 돌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파를 못하면 조금 그래 한번 줄여볼까 이런 관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PSK 홀딩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좀 궁금한 거는 두산이에요. 네. 내일 두산 로보틱스 이제 네. 우리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틀 네. 동안. 하실 거죠? 뭐 안 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려고 오늘 계좌에 돈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네. 이게 보니까 1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례로 받는 네, 거랑 그냥 균등으로 최소 균등. 하는 네. 거랑 거의 똑같을 거의 거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20몇만 원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두산의 내일장 흐름은 어떨지 또 로봇주들의 흐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작년에 LG 에너솔루션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 9월 12일 이후에 오른 걸 다 되돌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슈가 소멸해 가면서 또 지긋지긋한 지수가 할인 이런 맞아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횡보를 하고 나서 돌파 자리가 11만 8천원, 뭐 12만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일 흐름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설 연휴 지나자마자 상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5일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도 모두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좀 바라보시면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금을 빼서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넣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내일을 좀 전망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FOMC 회의 이후 시장의 흐름이에요. 매파적인 발언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정도만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장? 네, 금리는 인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유가도 상승하고요. 국내 또 8월 달에 그 수입 물가 지수 1년 5개월 만에 최대고요. 또 국내가요. 한국이 그 유가가 이제 $10 오르면 그 CPI가 0.6% 상승할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서 민감도가 3위래요. 뭐 이런 상황에서 FOMC를 맞다 보니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점도표죠. 이제 점도표를 이제 보면서 올해 과연 금리를 올릴까,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인하시킬까, 이걸 좀 확인하고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FOMC 지나면은 이제 9월 한 3, 4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 좀 수익률 제고를 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질지 여부인데 이제 추석 연휴도 있다 보니. 이제 좀 시장이 좀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진짜 요 3, 4일 안에 정말 급반전으로 뭐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뭐 현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뭐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장 핵심 포인트 들었고요. 본부장님의 포인트도 네. 전해주실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FOMC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을 한다라면 네.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약간 엿보여졌던 게 뭐냐면 오늘 보면 많이 조정 나온 게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반도체는 덜 빠졌고 2차 전지도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일 이후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전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가 많이 나왔다라면 당분간은 약간 중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중대형주들의 상승 흐름 혹은 변동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장을 또 이렇게 전망하면서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